인트로 된장찌개에서 시작된 전쟁. 여러분,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 58살이에요. 결혼한 지는 28해가 넘었고요. 지금도 남편과 아들,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복 많은 여자라고 했어요. 남편은 착하고 아들은 효자고 시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니까요. 하지만 그 복이 꼭 행복이 되진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50이 넘은 며느리를 아직도 얘라고 부르셨어요. 예,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맛이 나지. 예, 김치는 그렇게 자르면 숨이 죽어.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그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질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이 된장은 왜 이렇게 짜니?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그 말이 뭐 그리 대수냐 싶지만 그날따라 가슴 한쪽이 콱 막혔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인 무언가가 탁 터진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짜다기보다 좀 진하죠. 오래 묵은 맛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절 보더니 입맛이 변했나 보네 하고 말했죠. 그 말 한마디가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된장찌개에서 시작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기상천외한 복수극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일부 소금 한 꼬집의 복수? 그날 아침 이후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묘했습니다. 밥 한 숟갈을 뜰 때마다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된장은 왜 이렇게 짜니? 그 말이 단순한 간 지적이 아니라 너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평생을 참고 살아왔어요. 며느리라면 어른 말씀은 웃으며 들어야지. 괜히 말대꾸하면 싸움 난다. 그게 제 인생의 법칙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는다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싶었거든요. 점심 무렵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 위엔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가 아직 남아 있었죠. 식은 국물 위로 기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국자를 들고 그 위를 저으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찌개일까? 아니면 내 인생일까? 기름은 위로 뜨고 된장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참 묘하게 현실 같았죠. 그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예, 된장은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진다. 얼른 치워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어머니. 근데 오늘은 좀 더 끓여보려고요. 오래 묵은 건 더 익혀야 맛이 나니까요. 그 말은 분명 웃으며 했지만 속으론 조금 쏘아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잠시 살피더니 그래, 내 맘대로 해라 하고 거실로 나가셨죠. 그 말투, 늘 그 말투였어요. 내 맘대로 해라. 하지만 한 번도 정말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또 실수해봐라에 가까웠죠. 그래서 그날 저는 진짜로 제 마음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에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어요. 숟가락으로 뜨면 차이를 모를 정도지만 입에 넣으면 분명히 느껴질 만큼의 짠맛이었죠. 그리고 냄비를 다시 불 위에 올려두었어요. 작은 복수였어요. 아무도 모를, 오직 저만 아는 복수.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를 다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갈 뜨고 곧바로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간이 왜 이리 세지? 저는 숟가락을 들며 천천히 말했죠. 아침보다 좀 졸였어요. 지난 게 좋으시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잠시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밥만 뜨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통쾌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단 한 숟갈로 상황을 뒤집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복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기가 막히게 맞불을 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 보니 TV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바꿔도 전원이 안 들어왔죠.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리모컨을 들고 계셨어요. 예, 이거 어제부터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새 배터리 넣었는데요. 그래, 이상하네. 근데 내가 해보니까 또 되더라. 그 말에 저는 순간 무릎이 풀릴 뻔했어요. 아, 이분도 지금 장난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복수는 전염된다는 걸요. 한쪽이 시작하면 다른 쪽도 금방 감염돼요. 그리고 그 감정은 묘하게 짜릿합니다. 서로를 조금씩 흔들면서 동시에 웃음을 참는 그 긴장감. 그게 이상하게 재미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는 찻잔이 있었어요. 도자기라며 늘 조심히 다루셨죠. 저는 일부러 찻잔 자리를 바꿔뒀어요. 늘 오른쪽 칸에 있던 걸 왼쪽 맨 뒤로 옮겨 놓았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부엌을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려다 이 찻잔이 왜 여기 있지? 중얼거릴 때 저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신문을 읽는 척했죠. 그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 빨래를 개어주시며 셔츠 단추를 하나 잘못 끼워놨어요. 그걸 입으려다 알았죠. 어머니, 이거 단추가 엇갈렸네요. 그래,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랬나 보다.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그래, 너도 할 줄 알면 나도 한다.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집이 조용한 전쟁터가 된 게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작은 폭탄이 터졌죠. 컵이 제자리에 없고 알람이 5분 먼저 울리고 냉장고 속 김치통이 돌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반찬 뚜껑에 이상한 낙서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싱겁지 않길. 그 글씨체는 분명 시어머니의 것이었죠. 저는 그걸 보고 피식 웃었어요. 이분 진짜 센데. 그리고 반찬을 데우며 똑같이 쪽지를 남겼죠. 오늘은 너무 짜지 않게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대신 저녁상에서 요즘 반찬 맛이 딱 좋네. 내가 점점 나를 닮아가는구나. 하셨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찔리던지 이상했어요. 우린 서로를 견제하고 뒤집고 놀리고 있었는데 그 속에 묘한 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이상하게 복수라는 이름으로 주고받고 있었죠. 말은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하루는 남편이 그걸 보고 묻더군요. 당신 요즘 어머니랑 사이 좋아졌네? 저는 얼떨결에 그럼 엄청 친해졌지 하고 웃었어요.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왠지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싸우는 게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대화였는지도 몰라요. 밤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전쟁은 언젠가 끝나겠지. 하지만 끝났을 때 우린 어떤 표정으로 서로를 볼까? 그게 조금 두려우면서도 묘하게 기다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부엌으로 갔어요. 된장 한 숟갈을 떠서 냄비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조금 덜 짜게 해야겠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마음의 조율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죠. 예, 오늘 된장찌개 냄새 좋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간을 딱 맞췄어요, 어머니. 그 말엔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어쩌면 이 전쟁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간맞추는 연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부 되갚음의 기술,
일상의 톱니를 거꾸로 돌리는 법. 다음 날 저는 시계를 보며 숨을 고였어요. 시어머니의 하루는 정확했거든요. 아침 6시 50분 창문을 반쯤 연다. 7시 라디오를 켠다. 7시 10분 찻주전자에 물을 올린다. 7시 15분 화분잎을 한 장씩 쓰다듬는다. 그 사이 저는 샤워를 하고 도시락을 싸고 커피를 내렸죠. 우리 집은 늘 정확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함의 오차를 노리기로 했어요. 라디오 주파수를 살짝 옮겼어요. 좋아하시던 노래 대신 낯선 낭독이 흘러나오게요. 창문을 반쯤 열지 않고 3분의 1만 열었어요. 찻주전자 물을 끓이기 전에 물 높이를 평소보다 한 손가락 낮췄죠. 화분은 창가에서 반뼘 뒤로 밀어놓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가 하루의 톱니를 삐걱이게 만들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창문 앞에 섰죠. 오늘 공기가 덜 들어오네. 저는 뒤에서 바람이 센가 봐요. 커튼이 넘어가더라고요 하고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곧 라디오를 켰어요. 낭독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렀죠. 이게 뭐니? 노래 시간이 아니네. 저는 커피를 젓다가 웃었어요. 프로그램이 개편됐나 봐요. 그 미묘한 낯설미 시어머니의 이마에 잔주름을 만들었어요. 잔주름 사이로 저는 작은 승리를 보았죠. 하지만 복수는 항상 돌아오죠. 그날 저녁 수세미가 말라있지 않았어요. 싱크대 위에서 축축한 물기를 질질 흘리며 마치 저보고 내 차례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세미를 살짝 짜는데 바닥으로 떨어진 물방울이 튀어 제 발목을 적셨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뒤에서 툭 던지듯 말했어요. 요즘 습해서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네요. 습하네요. 그 한마디 속에 서로의 장난이 섞였죠. 알아도 모른 척, 모르면서도 다 아는 척. 저는 포스트잇 전술을 꺼냈어요. 냉장고에 붙은 메모, 우유 있음 월수금. 그 옆에 없음 화목토. 날짜는 그대로 두고 화살표만 반대로 돌렸죠. 이상하죠. 글은 같아도 방향만 바뀌면 의미가 미끄러져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다가 멈칫했어요. 우유가 왜 없지? 오늘 수요일인데. 저는 장바구니를 들며 웃었어요. 없다고 적혀 있네요. 누가 그렇게 적었니? 글쎄요. 화살표가 바뀌었나 봐요. 우리 둘 사이에 포스트잇 한 장이 파도처럼 일렁였죠. 다음 날 시어머니의 바늘 고리 전술이 시작됐어요. 양말 서랍을 열었더니 쌍이 맞던 양말이 하나씩 어긋나 있었어요. 색도 비슷하고 길이도 같은데 미세한 결이 달랐죠. 출근하려고 급히 양말을 신는데 발끝에서 낯선 감촉이 올라왔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잔을 놓으며 슬쩍 말했죠. 요즘 유행이 짝짝이라며. 저는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묶으며 웃었어요. 패션에 밝으시네요. 그 말은 예의였고 동시에 항복 선언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음 수를 예고하는 미소였죠. 저는 시간표 뒤집기를 감행했어요. 시어머니가 늘 챙기던 드라마의 본방 시간을 메모장에 제방 시간으로 적어두고 알람을 5분 느리게 설정했어요. 아무도 못 느끼는 5분. 하지만 드라마 오프닝은 지나가고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을 무렵 배우들은 이미 싸우고 있었죠. 아니, 얘네가 왜 또 싸우니? 저는 식탁에 접시를 내려놓으며 줄거리가 빨라졌대요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들렸죠. 분명 읽혔어요. 그래도 끝까지 장난을 장난처럼. 복수의 묘미는 협주예요. 혼자 치면 독주고 함께 치면 음악이 되죠. 우리는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아주 정밀하게 협주하고 있었어요. 주방의 손잡이는 언제나와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었고 빨래 집게는 길이 순서가 아니라 그림자 길이 순서로 줄지어 있었어요. 거실 러그의 결은 아침마다 반대로 빗겨 있었죠. 그 작은 비틀림들이 하루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흘리되 흐르지 못하게, 흐르지 못하되 멈추지 않게. 어느 날은 냉장고 지도를 손봤어요. 위칸 왼쪽에 있던 장류들을 아래칸 오른쪽으로, 아래칸 오른쪽에 있던 반찬통을 위칸 가운데로. 시어머니가 뚜껑을 열 때마다 낯선 냄새가 튀어나왔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저는 물컵을 씻으며 동선이 더 좋아요. 요리가 빨라져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어요. 다만 빨라진 건 요리가 아니라 서로의 심장이었죠. 맞불은 거울 전술이었어요. 화장대 거울 모서리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피곤해 보여요. 일찍 주무세요. 글씨는 둥글고 정중했어요. 그 아래 제 글씨로 또 하나의 메모를 붙였어요. 잠은 늘 모자라죠. 잔소리도요. 다음 날 아침 첫 메모는 사라지고 새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잔소리 말고 잔소금으로. 저는 그걸 보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삼켰어요. 웃음 속에서 화가 식고 화가 식은 자리에 부끄러움이 고였죠. 남편은 이 전쟁을 평화라고 믿고 있었어요. 요즘 집안이 조용하네. 좋다. 저는 싱크대에 그릇을 놓으며 응, 조용하지라고 대답했어요. 조용한 건 맞았죠. 다만 무음 폭발일 뿐. 소리는 없는데 충격은 컸어요. 그게 우리 집의 최신 전쟁 기술이었죠. 저는 요리법 뒤집기로 수위를 올렸어요. 시어머니 방식대로 재료를 넣되 순서를 바꿨죠. 마늘을 맨 먼저 볶고 된장은 나중에 풀고 고추는 씨를 빼지 않고 통째로 던져 넣었어요. 향은 익숙했는데 맛은 낯설었죠.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향은 참 좋다. 저는 눈을 피하며 맛은 모를 수 있죠라고 받아쳤어요. 그 대화는 칭찬과 편결 사이 좁은 외주를 건너는 고개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응수는 의자 다리 전술이었어요. 식탁 의자 하나의 다리 끝 고무를 빼두셨죠. 앉을 때마다 아주 작게 삐걱 허리에 닿는 불편이 피어올랐어요. 이 의자 오래됐나 봐요. 그럴 수 있지. 짧고 건조한 대화가 오갔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놀림을 보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웃는지, 누가 먼저 내리는지. 저는 문틀의 소리를 이용했어요. 방문에 살짝 기름을 발라 소리를 죽이고 부엌문 경첩엔 소금을 살짝 묻혀 소리를 살렸죠. 시어머니가 부엌문을 열 때마다 사각사각 마치 마른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문이 말라가네 하고 말했죠.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래도 집이 살아있네요 라고 웃었어요. 소리 하나에도 의미를 걸어두는 우리의 유치한 장난이 그래도 정이 좀 있잖아요. 사실 꽤 고급스러운 전쟁이었죠. 이웃이 반찬을 들고 왔을 때 우리는 동시에 온도를 낮췄어요. 웃음은 더 크게, 목소리는 더 부드럽게. 이웃이 두 분은 참 사이가 좋으시네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이 집 며느리가 손이 참 커요라고 칭찬을 얹었어요. 저도 바로 어머니가 레시피를 잘 가르쳐 주셔서요라고 받았죠.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은 똑같았고 길이도 똑같았죠. 그 똑같음이 어쩐지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온도를 견디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적인가 동료인가? 그 질문을 의도적으로 잊었어요. 질문이 깊어지면 전쟁은 끝나거든요. 우리는 아직 끝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밤이 깊을수록 서랍 소리가 선명했어요. 시어머니 서랍이 열렸다 닫히고 제가 장식장 문을 조용히 밀어넣고 소리 대신 기류가 움직였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입꼬리가 올랐다가 내려가고 미간이 접혔다가 펴지고 그 표정들은 모두 언어의 사본 같았어요. 말로 하지 못한 말을 근육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리모컨 버튼 스티커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볼륨 버튼에 붙은 투명 스티커를 살짝 떼어 위아래를 바꿔 붙였죠. 소리를 줄이려다 커지고 커지려다 줄어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꾹 누르며 중얼거렸죠. 세상이 거꾸로 가네. 저는 소파 쿠션을 두드리며 가끔은 거꾸로 가야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이상하게 진심에 가까웠어요. 거꾸로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또렷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정면 대신 반사, 정답 대신 변주. 복수는 점점 예술에 가까워졌어요. 주에 깊고 섬세하고 디테일에 집착하는 예술. 식탁을 닦을 때 저는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원을 그렸고 시어머니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큰 사각을 그렸어요. 닦아낸 물기의 방향이 달랐죠. 햇빛이 그 물기를 스치며 서로 다른 패턴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패턴을 보며 각자의 승리를 조용히 셈했어요. 아무 의미 없지만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점수. 그 점수가 우리를 다음 장면으로 밀어줬죠. 결정타는 집안 온도였어요. 보일러의 예약 시간을 바꿨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나기 10분 전엔 살짝 따뜻하게, 저녁 7시엔 1도 낮게. 1도는 숫자지만 정서로 체감됐어요. 식탁에서 국을 떠먹을 때 오늘은 국이 빨리 식내하고 시어머니가 말했죠. 저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밖이 풀렸나 봐요라고 답했어요. 그 말 끝에 우리의 숨이 동시에 보이지 않게 김이 되었어요. 사라지지만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 남는 듯한.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벽식의 초침이 작게 뛰고 커튼 아래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죠.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손을 뻗어 바로잡을까 하다 멈췄어요. 기울어진 게 더 살아있음 같았거든요. 우리의 하루도 그랬죠. 정확히 맞추려 애쓸수록 오히려 사는 맛이 사라졌어요. 조금 기울어진 채로 서로를 힐끔거리며 버티는 게 삶일지도 모르죠.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제 방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영희야,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반찬 하나만 말해라. 그 말투가 묘하게 어색했어요. 늘 지시문처럼 들리던 목소리 속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나왔거든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죠. 그럼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시던 가지무침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방식대로 할게. 내 방식대로라는 말이 신기하게도 이번엔 칼날이 아니라 초대장처럼 들렸어요. 나는 그 초대를 받았고 그날 저녁까지 무침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죠.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한 조각 집어 제 그릇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내 것이야. 저는 멍하니 그 조각을 바라보다가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해요. 말은 짧았고 국물은 길었어요. 그 일이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시작이었죠. 우리는 여전히 장난을 쳤어요. 수세미는 가끔 젖어 있었고 리모컨은 몇 번씩 길을 잃었어요. 포스트잇은 때때로 지도처럼 붙었다가 사라졌죠. 하지만 장난 사이사이에 여백이 생겼어요. 그 여백은 침묵이 아니었고 회피도 아니었어요. 서로의 하루를 잠깐 쉬게 해주는 작은 공원 같았죠. 그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보는 시간. 말이 줄자 억지 웃음도 줄었어요. 대신 진짜 미소가 조금씩 얼굴을 찾았죠.
저는 여전히 복수의 기술을 연구했어요. 다만 결론은 조금 달라졌어요. 상대의 리듬을 망치려던 기술이 이제는 서로의 리듬을 맞춰보는 연습이 됐어요. 미묘한 조정, 작은 타협, 살짝의 유머. 그러다 불쑥 마음이 튀어나왔죠. 아주 짧게, 금방 들어갈 만큼.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에 과거가 비쳤어요. 처음 시집오던 날, 낯선 냄새, 낯선 의자, 낯선 규칙. 그 위에 오늘의 장난들이 겹쳐졌어요. 낯설미 미움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었고, 미움이 익숙함으로 식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내내 싸운 건 서로가 낯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서로가 너무 오래 같은 사람이어서였다는 걸요. 같은 사람이라 믿을수록 조금만 달라도 배신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저는 창문을 반쯤 열 생각이에요. 딱 반. 세상과 집, 그 사이에 적당한 틈. 라디오 주파수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예요. 대신 볼륨만 아주 조금 줄일 생각이죠.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조용하니라고 물으시면 저는 웃으면서 답할 거예요. 오늘은 조용한 게 듣기 좋아서요. 그 대답 속에 그동안의 전쟁을 다 묻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묻히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살짝 따갑고, 가끔은 맛있을 거예요. 된장찌개처럼요. 익을수록 진해지는 것들. 우리가 매일 끓여 먹는 하루처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내일도 아마 하나쯤은 장난을 칠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예를 들면 화분의 방향을 손톱만큼 돌려놓는 정도. 그게 나쁘진 않다고 믿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원래 조금씩 방향을 바꾸니까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말하실지 몰라요. 이 화분이 왜 또 돌아갔니? 그러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할 거예요. 햇빛이 이쪽이래요. 그 말 뒤에 우리 둘의 내일이 작게 고개를 들 거예요. 오늘의 결론이요? 되갚음의 기술은 결국 살아남는 기술이었어요. 상대를 무너뜨려 얻는 승리가 아니라 둘 다 조금 덜 무너지게 만드는 요령. 그 기술을 익히는 동안 저는 제 마음의 온도를 배웠고 시어머니의 숨 고르는 소리를 배웠어요. 그 배움이 내일을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웃고 자렵니다. 웃음은 칼이 아닌 숟가락이니까요. 우린 결국 같은 밥상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게 이 전쟁의 가장 커다란 현실이자 가끔은 기막힌 희망이에요. 삼부 전면전의 문턱, 웃음으로 감춘 상처들. 며칠 전부터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싸움도 장난도 잠시 멈춘 듯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조용함은 폭풍 전의 예고음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어요. 늘 저를 부르던 목소리 대신 그날은 혼잣말이 많았어요. 참 세월이 빠르다. 이놈의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이 내 등을 자꾸 쳤어요. 그리고 며칠 뒤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라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나가야 했죠. 공공장소에서는 평화 유지. 그건 우리 둘 사이의 불문율이었어요. 잔치장에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넘쳤어요. 꽃무늬 옷을 입은 어르신들이 춤을 추고 아이들은 풍선을 쫓아다녔죠. 그 사이를 지나며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톡 치셨어요. 영희야, 사람들 앞에서는 좀 웃어라. 무뚝뚝하게 그러지 말고. 저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네, 어머니. 웃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가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잔치 사회자가 우리를 향해 마이크를 들었어요. 어머님, 며느님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받았죠.
이 집 며느리가 참 손이 커요. 된장찌개 하나는 기가 막히죠. 그 말에 사람들 웃음이 터졌어요. 그 웃음 속에서 시어머니가 덧붙였죠. 근데 가끔은 너무 짜서 큰일이에요. 그 말에 잔치장 한쪽에서 웃음이 퍼졌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좀 진하게 끓이죠. 오래 묵은 건 진해야 맛이 나니까요. 그 순간 몇몇이 어머 저 말투봐 하고 속삭였죠. 웃음 속에서 제 마음이 서서히 식고 있었어요. 잔치 음악은 밝았지만 제 속은 쓸쓸했죠. 시어머니는 사람들 틈에서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그 얼굴을 잔소리의 상징으로만 기억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외로움처럼 보였거든요. 점심 무렵 음식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옆자리 아줌마에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며느리가 예전엔 얌전했는데 요즘은 말을 참 잘해요. 그 말 자체는 칭찬 같았지만 그 속에 미묘한 가시가 섞여 있었어요. 예전엔 순했는데 요즘은 말대꾸가 늘었다. 그 말의 진짜 뜻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요즘은 며느리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더니 그럼 요즘 세상엔 며느리가 교수님이야.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웃음의 온도가 조금 따가웠어요. 웃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웃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날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영희야,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지? 저는 놀라서 그 얼굴을 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분위기 다 살리셨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진심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그래도 내가 속상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까지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낮의 웃음소리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웃던 얼굴, 그 안에 들어있던 빈자리를 생각했어요. 그 얼굴이 처음엔 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슬프더군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부엌은 조용했고 라디오는 꺼져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살짝 걷으며 그 모습을 봤어요. 식탁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잔치용 장바구니가 그대로 있었죠. 그 안엔 깨진 종이컵 하나, 남은 떡 2개, 그리고 구겨진 리본 하나. 그걸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영희야, 어제 내가 좀 심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잔치잖아요. 그런 말도 해야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넌 참 말이 고와졌어. 그게 더 아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싸우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운 대신 서로의 상처를 더 정교하게 찌르는 법도 배워버린 거죠.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저는 일부러 손을 멈췄어요. 소금 한 숟갈, 간장 반 스푼. 평소처럼 넣으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이제 이걸로 뭘 증명하려는 거지? 그 생각이 스치자 국물이 식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죠. 오늘은 내가 끓일게. 내가 너무 애썼어. 저는 잠시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됐다. 가끔은 나도 내 방식대로 해봐야지.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냥 찌개일 뿐인데 그날은 냄비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된장을 천천히 풀었어요. 젓는 손목이 약간 떨렸어요.
이건 내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이야. 저는 조용히 물었죠. 할머니요? 그래. 그분도 된장 때문에 날 혼냈지. 시어머니의 웃음이 잠시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된장 맛이 그립네.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을 쳤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어쩌면 그리움의 방식이 달라서일지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어요. 시어머니는 한 숟갈 떠서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먹어봐라. 이번엔 안 짜게 했어. 저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딱 좋네요. 간이 완벽해요. 둘 다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끝에 묘한 정적이 남았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집의 전쟁은 언제나 부엌에서 시작되고 부엌에서 끝난다. 밤이 깊고 식탁 위에 국물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릇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것도 참 기술이네요. 그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다 살자고 하는 짓이지. 그 말이 희한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날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피로를 조금은 알아챈 밤이었어요. 사부 진짜 복수의 정체, 그날 서랍에서 본 것들.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말도 장난도 미묘한 신경전도 없었죠. 그게 편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요리 대신 뜨개질을 하셨어요. 실을 감는 손이 느려졌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몰래 봤어요. 바늘 끝이 공기를 가를 때마다 무언가 묵직한 기분이 남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기운이 없으시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듣듯 대답했죠. 그냥 피곤하신 거겠죠. 하지만 제 안에서 이상한 예감이 꿈틀거렸어요. 아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복수라고 부르던 모든 일들이 결국 주목받고 싶었던 몸짓이었다는 걸요. 밤이 되자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난 뒤였어요. 찬장에서 그릇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을 하나 열었어요. 그 안에 오래된 반지꼬리가 있었죠. 먼지가 쌓인 철제 뚜껑, 그 안엔 바늘, 실, 단추,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종이에는 낯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사진 다시 찍기. 그 밑에 다음 달로 미룸, 날짜 미정. 그리고 마지막 줄엔 언제쯤 다 같이 웃을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떨려서 종이를 바로 펼치지도 못했어요. 눈앞이 희미하게 번졌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장난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서랍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말들이 스쳤어요. 예, 된장은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진다. 예, 반찬은 미리 하지 마라. 식으면 맛이 달라진다. 그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어서 꺼낸 말의 온도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라디오를 켜기도 전에 제가 먼저 켰어요. 그분이 좋아하던 주파수로요. 낭독 프로그램 대신 예전 노래가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죠. 이 노래 참 오랜만이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웃었어요. 그래서 틀었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아주 잠깐 멈춰섰어요.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복수가 아니었어요. 소금 한 꼬집, 간장 반 스푼, 마늘 3톨. 시어머니의 방식 그대로였어요. 국물이 끓을 때마다
냄비에서 보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말 같았어요. 이제 좀 풀어라.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목소리로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 냄비를 들여다보셨어요. 오늘은 간을 잘 맞췄네. 저는 웃으며 어머니 레시피 덕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말없이 국자를 내려놓고 제 등을 가볍게 쳤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접촉. 그 가벼운 손끝에서 40년의 침묵이 잠시 흔들렸어요. 며칠 뒤 남편이 가족사진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요즘 가족사진 얘기를 하시던데 당신이 먼저 말했어?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래.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 이제 웃는 얼굴 좀 남겨두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랍 속 메모가 떠올랐어요. 언제쯤 다 같이 웃을까? 그 글씨가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진짜 복수를 하기로요. 이번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복수가 아니라 끝까지 웃게 만드는 복수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사진 찍으러 가실래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갑자기 웬 사진이야? 그냥요. 어머니도 저도 요즘 표정이 굳은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래, 찍자. 늙은 얼굴도 기록은 해야지.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웃음 속에 작은 떨림이 있었어요. 사진관에 가는 길, 시어머니는 새 옷을 꺼내 입으셨어요. 분홍빛 스웨터에 단정한 바지. 이 옷 10년 전에 샀는데 아직 새 거야.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잘 어울리세요. 색이 젊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이 햇빛 아래에서 참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사진관에 도착했을 때 작은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죠. 이 노래 아버지 좋아하시던 건데. 저는 카메라 셔터 소리를 기다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은 어머니 차례네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얼굴로 남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넌 어떤 얼굴로 남을 거니? 저는 말없이 웃었어요. 아마 그 얼굴이 대답이었을 거예요. 찰칵. 카메라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빛이 번져서 눈이 따가웠고 그 틈에 오래 묵은 미움들이 녹아내렸어요. 복수는 사라졌고 남은 건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보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영희야, 오늘은 내가 국 끓일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됐다. 오늘은 내가 해야겠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는 그렇게 세대가 바뀌듯 손을 건넸어요. 저녁 식탁 위엔 사진관에서 받은 액자가 놓였어요. 우리 둘의 얼굴이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조금 삐뚤게 걸려 있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완벽하게 맞추면 숨이 막히잖아요. 조금 기울어진 얼굴이 더 진짜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내가 내 얼굴 닮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어머니, 전 성공한 거네요. 그 대답에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그럼 난 실패한 거네. 그 웃음이 그렇게 부드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에 비친 불빛이 사진 속 얼굴처럼 번졌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복수의 끝에는 결국 사랑이 남는다. 그 사랑은 뜨겁지도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저 식지 않는 국물처럼 하루하루 우리를 살게 하는 온도였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알아채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 알아채는 순간 전쟁은 끝이 아니라 이해라는 이름의 휴전으로 바뀌어요. 내일 아침엔 시어머니가 또 된장찌개를 끓이실지도 몰라요. 간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맛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맛이 그분의 삶이었으니까요. 그걸 미워하는 건 결국 제 인생을 미워하는 거니까요. 오부 밥상 위에 종전선언, 삶의 온도를 맞추는 시간.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무 말 없어도 부엌이 따뜻했어요. 전엔 하루에 몇 번씩 터지던 작은 전쟁들이 요즘은 조용히 웃음으로 바뀌었죠.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창문을 조금 더 열어요. 그 바람이 부엌까지 닿아요. 그 냄새가 참 좋아요. 된장 냄새, 햇살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 안에 사람 냄새가 섞여 있어요.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영희야, 오늘은 내가 밥상을 차릴게. 저는 커피를 마시다 놀랐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됐다. 내가 요즘 너무 고생했잖아. 오늘은 내 순번이다.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어요. 이제 우리 집에도 순번이 생겼네.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된장 국물을 천천히 끓이고 채소를 고르게 썰고 마늘을 찌울 때도 소리를 죽였어요. 조리대 위에 놓인 칼끝이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어요. 그 소리가 이제는 칼날이 아니라 박자의 일부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같은 리듬으로 살고 있구나. 식탁 위에는 2그릇의 밥, 2개의 젓가락, 그리고 된장찌개 한 냄비가 올려졌어요. 시어머니가 국자를 들며 말했죠. 오늘은 간을 좀 약하게 했어. 내 입맛에 맞게. 저는 웃었어요. 그럼 제가 소금 살짝 더 넣을게요. 제 스타일로. 둘은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은 칼끝이 아니라 국물 같았어요. 따뜻하고 느리고 진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대화가 이어졌어요. 요즘 드라마 재미있다며? 네, 근데 어머니가 보시던 시간에 봐요. 그 시간엔 내가 졸려서 못 봐. 그래서 녹화해놨어요. 그 짧은 말들이 쌓이면서 집안에 묘한 음악이 흘렀어요. 작은 웃음,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국 끓는 소리. 그게 우리의 교향곡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날 사진 찍길 잘했어. 나 그거 하루에도 몇 번씩 본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요. 볼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놓여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으며 그래, 나도 그래. 그 한마디가 참 길게 남았어요. 식탁 옆 벽에 걸린 사진은 여전히 살짝 기울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몇 번을 바로 세우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그냥 두었어요. 삐뚤어진 게 싫지 않았어요. 삶도 관계도 밥상도 조금 기울어야 따뜻해지거든요.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화분을 돌려놓는 걸 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장난삼아 방향을 바꾸던 그 화분이었어요. 이젠 시어머니가 직접 고개를 돌려 햇살을 향하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분도 이제 햇빛 쪽을 찾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잠깐 낮잠을 주무실 때 저는 서랍을 정리했어요. 서랍 안에는 아직도 반지꼬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그날 봤던 메모가 다시 보였어요. 가족사진 다시 찍기. 그 밑에 낯선 글씨로 완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건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써놓은 거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목이 꽉 막혔어요. 그 한 단어에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사과, 감사,
이해, 그리고 평화. 그날 저녁 남편과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오늘은 된장찌개다 하셨어요. 아들이 놀라며 또요? 시어머니가 이게 우리 집 시그니처야 아시자.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심장 박동 같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이 같은 속도로 밥을 먹고 같은 타이밍에 웃고 같은 순간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리듬이 참 좋았어요. 그동안 우리 집엔 각자의 박자만 있었거든요. 이제야 같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영희야, 고맙다. 왜요? 몰라. 그냥 내가 있어서. 그 말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오래 들렸어요. 그 말이 집안 공기 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어머니. 저도 그래요. 밤이 되어 저는 부엌불을 끄고 식탁 위를 한번 훑었어요. 그릇은 깨끗했고 국물 자국이 살짝 남아 있었어요. 닦을까 하다 그냥 두었어요. 그 흔적이 좋아서요. 삶도 사랑도 깨끗하게만 남으면 아무 맛이 없잖아요. 조금 남아야 다음 끼니의 향이 스며들어요.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내가 끓여라. 나도 내 버전이 먹고 싶다. 저는 대답했어요. 좋아요. 내일은 제가 한 숟갈 더 넣을게요. 그래, 그게 인생이야. 한 숟갈 더. 문이 닫히고 그 말이 오랫동안 부엌에 남았어요. 창문 밖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된장찌개 끓는 소리랑 비슷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복수 끝났어요.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냄비 뚜껑이 살짝 흔들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응, 알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식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네준 그릇엔 된장찌개가 담겨 있었어요. 짠맛도 싱거움도 없었어요. 딱 그 중간의 맛이었어요. 그게 평화의 맛이었습니다. 엔딩 복수는 끝났고 밥상은 다시 차려졌다. 이제 저는 압니다. 복수는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이었다는 걸요. 그걸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된장 한 숟갈의 차이를 이해하기까지 30해가 걸렸네요. 이제 우리 밥상은 조용합니다. 누가 먼저 젓가락을 들든 상관없어요. 간이 세든 약하든 서로 웃어요.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모양은 다르고 맛도 다르지만 같은 냄비 안에서 끓고 있는 사람들. 시어머니가 물어요. 국 더 줄까? 저는 웃어요. 이번엔 제가 드릴게요.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집의 평화 선언문이에요. 벽에는 그날 찍은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어요. 조금 삐뚤었지만 그게 좋아요. 삐뚤어야 산다는 걸. 이제는 서로 알아버렸으니까요. 이제 국물은 식었지만 그 향기는 남아있어요. 된장 냄새와 웃음 냄새가 뒤섞여 이 집의 하루를 다시 끓이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밥상 위엔 어떤 마음이 올라 있나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한 숟갈 덜어보세요. 그 자리에 따뜻한 국물을 채워보세요. 언젠가 그 한 숟갈이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데워줄지도 몰라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밥상을 함께 차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다음 된장찌개의 불을 켜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